탑골공원에 모인 노인들 사이에서 충격적인 뉴스가 퍼졌습니다. 탑골공원에 3억 날린 70대 노인, 결국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이라는 헤드라인의 기사였죠. 탑골공원의 피해자는 평생 우체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72세 김영호 씨. 탑골공원의 투자 상품에 모든 퇴직금을 맡겼다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삶을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탑골공원의 기사에는 확정 수익 보장이라는 말에 속아 투자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공원 한쪽 구석, 오래된 나무 그늘 아래서 바둑을 두던 박노인은 무심히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까칠한 흰 수염과 깊게 파인 주름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박노인은 바둑돌을 집으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한 명이 당했구먼. 이런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그때 공원으로 젊은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반짝이는 구두, 값비싼 시계를 찬 38세 정민우. 그는 고급스러운 봉투에 담긴 월 5% 확정 수익 투자 상품 전단지를 배포하며 노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요즘 은행 금리가 얼마나 되나요? 1%도 안 되죠? 우리 신라투자그룹의 상품은 월 5% 확정 수익을 보장합니다. 원금 보장에 언제든지 해지 가능하고요. 은퇴 생활 더 풍요롭게 만들어드립니다. 노인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전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정민우는 노련한 솜씨로 상품의 장점만 설명하며 노인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노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박노인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다 자리에서 일어나 정민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선생님, 그 상품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은데요. 정민우는 잠재적 고객을 발견한 듯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어르신.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평생 우리은행에서 출납계장으로 일했는데 그런 높은 수익률은 처음 듣네요. 정말 가능한가요? 정민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은행 출납계장이라면 퇴직금도 상당할 터. 완벽한 표적이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일반 예금과는 완전히 다른 금융상품입니다. 저희는 해외 펀드와 연계해서 환차익을 활용하는 특별한 방식으로 운용하거든요. 공원에서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복잡하니 저기 공원 옆 찻집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박노인은 소박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감사하지요.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다니. 낡은 재래시장 안쪽에 위치한 오래된 전통 찻집. 정민호와 박노인은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정민우는 태블릿을 꺼내 화려한 투자 수익률 그래프를 보여주며 상품을 설명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난 5년간 평균 월 5.7%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은행 이자의 60배에 달하는 수치죠. 박노인은 관심 있는 척 고개를 끄덕이며 정민우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순진한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대단하군요. 그런데 위험은 없나요? 정민우는 준비된 듯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는 모든 고객의 원금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100% 원금 보장이 기본이에요. 게다가 신라투자그룹은 20년 전통의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박노인은 한참을 생각하는 척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사실 요즘 많이 외롭습니다.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어요. 자식들은 각자 바빠서 나 신경 쓸 겨를이 없죠. 노후에 병원비라도 생기면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지. 정민우의 눈이 더욱 반짝였습니다. 전형적인 고립된 노인. 이보다 더 좋은 표적은 없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투자 가능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금액에 따라 맞춤형 상품을 추천해 드릴 수 있어요. 박노인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글쎄요. 평생 모은 돈이 좀 있긴 한데 말하기가 좀 그렇네요. 괜찮습니다, 어르신. 저희는 고객 정보를 철저히 보호합니다. 어르신을 위한 최적의 상품을 찾아드리려면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알아야 해서요. 박노인은 주위를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한 5억 정도 됩니다. 집 한 돈이랑 퇴직금이요. 정민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욕심이 섞인 미소가 번졌지만
곧 프로페셔널한 미소로 감추었습니다. 그 정도면 VIP 고객 대우를 해드릴 수 있겠네요. 어르신께 특별 상품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찻집을 나서며 정민우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내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 있을 겁니다. 박노인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정민우를 배웅했습니다. 하지만 정민우가 사라지자마자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날카로운 매의 눈으로 바뀐 것입니다. 도심 변두리에 허름한 다세대 주택 옥탑방. 도심 박노인의 실제 거주지였습니다. 좁은 방이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 한쪽 벽면이 특이했습니다. 거기에는 복잡한 사건 정보와 범죄 조직도가 붙어 있었고 정민우와 여러 사람들의 사진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최 회장이라고 쓰인 중년 남성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벽면의 자료들을 확인하며 새로운 정민우가 준 명함을 그 위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중년 여성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호흡기에 의지한 채 잠들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사진을 조용히 어루만졌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잡고 말겠어, 여보. 25년이 걸렸지만 드디어 최 회장의 꼬리를 잡았어. 경찰서 뒷골목, 인적이 드문 카페. 박노인과 중년 남성이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성은 박노인의 아들 박준혁이었습니다. 아버지, 이 작전은 공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실패하면 위험합니다. 그만두세요. 준혁아, 네 어머니가 저놈들 같은 사기꾼 때문에 25년 전 그날 모든 재산을 잃고 절망해서 뛰어내린 후로 계속 혼수 상태야. 25년 동안 기다렸다. 이번만 도와다오. 박준혁은 고민에 찬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금융범죄수사팀이 이미 정민우를 감시 중입니다. 하지만 그 위에 최 회장은 아직 증거가 부족해요. 너무 교묘하게 움직이거든요. 내가 그 증거를 찾아주지. 내 몸을 미끼로 삼아서라도. 아버지, 정말 위험합니다. 최 회장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에요. 살인도 서슴지 않는 자입니다. 아버지가 수사관 출신이란 걸 알면 걱정 마라. 이미 내 인생의 절반을 잃었다. 두렵지 않아. 다음 날 탑골공원 근처 노인 전용 목욕탕. 박노인과 같은 또래로 보이는 김할머니가 외진 자리에서 작은 목소리로 대화했습니다. 모든 준비 끝났어요. 녹음기는 제가 챙겼고 신호만 주시면 바로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박 형사님,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김 형사, 자네까지 이런 위험한 일에 끌어들여서 미안하네. 하지만 자네가 아니면 안 되었어. 김할머니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아버지도 비슷한 사기를 당하셨어요. 그때는 증거가 부족해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했죠. 이번에는 꼭 성공시켜야 합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늙었어. 두려울 게 없지. 젊은 사람들은 우릴 무시하지만 그게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있어. 목욕탕을 나와 박노인은 공중전화로 정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정 실장님? 제가 어제 찻집에서 만난 박노인입니다. 투자 상품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정민우의 목소리가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아, 박 어르신.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되시나요? 더 자세한 상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좋습니다. 같은 찻집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 정민우는 보다 세부적인 투자 계획을 설명했고 박노인은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어르신, 5억 원 전액을 투자하시면 월 2,5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매달 꼬박꼬박 받으실 수 있고 원금은 1년 후 전액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조건이군요. 그런데 현금으로 거래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은행 거래는 좀 부담스러워서요. 정민우의 눈이 더욱 욕심으로 반짝였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어르신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계약은 어떻게 진행하죠? 내일 종로 오피스텔로 오시면 계약서 준비해 두겠습니다. 특별히 최 회장님도 직접 뵐 수 있을 거예요. 어르신 같은 VIP 고객은 회장님이 직접 만나십니다.
박노인은 겸손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같은 늙은이를 그렇게 대접해 주시다니 영광이네요. 정민우는 자리를 뜨자마자 한적한 골목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큰 물고기 낚았습니다. 5억이요. 그것도 현금으로요. 전화 너머 최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했다. 내일 내가 직접 나가지. 이번엔 깔끔하게 처리해야 해. 경찰 주변에서 수상한 낌새가 보여. 걱정 마세요. 단순한 노인네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한편 박노인은 공원 벤치에 앉아 아들 박준혁과 통화 중이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종로 센트럴 오피스텔 1203호. 최 회장도 온다고 했어. 알겠습니다. 저희도 준비하겠습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위험해지면 즉시 신호를 주세요. 걱정 마라. 25년 전 네 어머니처럼 속진 않을 거야. 다음 날 종로의 고급 오피스텔 계약 당일. 박노인은 낡은 가방을 들고 오피스텔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경비원이 노인의 초라한 차림새를 보고 의아한 눈길을 보냈습니다. 어르신, 어디 가시려고요? 1203호요. 약속이 있어서. 경비원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박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비원이 전화로 확인하자 곧 정민우가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어르신 오셨군요. 이쪽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박노인은 가슴 안쪽에 숨겨둔 작은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1203호 사무실, 정민우와 최 회장이 박노인을 맞이했습니다. 최 회장은 60대 초반의 중후한 인상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비싼 양복을 입고 친절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박 어르신 환영합니다. 저희 신라투자그룹 회장 최진석입니다. 오늘 좋은 인연이 되길 바랍니다. 박노인은 겸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과분한 대접 감사합니다. 최 회장은 우아한 동작으로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차 한잔 하시죠. 간단한 차를 마신 후 본격적인 계약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VIP 고객 자격이 충분합니다. 월 수익이 2,500만 원이니 노후 걱정 전혀 없으실 겁니다. 박노인이 가방을 열자 현금 다발이 가득 보였습니다. 최 회장과 정민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여기 계약서입니다.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박노인이 펜을 들었을 때 갑자기 그의 손이 떨리더니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아, 가슴이. 숨이 안 쉬어져. 약, 내 약. 최 회장과 정민우는 당황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박노인은 바닥에 쓰러졌고 온몸을 떨었습니다. 최 회장은 초조해졌습니다. 이런 제길 여기서 일 터지면 안 되는데. 정민우, 119 불러. 정민우가 당황해서 전화를 걸려는 순간 최 회장이 그를 막았습니다. 잠깐 돈부터 확인해. 정민우가 가방의 현금을 확인하고 끄덕였습니다. 진짜 현금 맞습니다. 5억 전부요. 최 회장은 냉정하게 상황을 살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은 안 했지만 돈은 받았어. 이대로 처리하자. 정민우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냥 이대로요? 바보 같으니. 늙은이 하나 죽었다고 누가 신경 쓰겠어. 심장마비로 처리해. 119는 10분 후에 불러. 그러나 갑자기 문이 열리고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 회장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뭐야? 누가 불렀어? 그러나 구급대원 중 하나가 경찰 배지를 꺼냈고 박노인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최진석, 당신을 금융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최 회장은 경악했습니다. 뭐야 이게? 김할머니도 경찰 배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최진석, 난 금융범죄수사대 김미영 경감입니다. 당신의 모든 대화가 녹음됐어요. 정민우가 비웃었습니다. 증거 없어. 노인네 말을 누가 믿겠어. 우리는 정당한 투자 상담만 했을 뿐이야. 그때 문이 다시 열리고 박준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왔지. 경찰청 금융범죄수사과장 박준혁이다. 당신들의 모든 대화는 녹음되었고 오피스텔 전체가 이미 경찰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최 회장이 정민우를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배신했나? 박준혁이 답했습니다. 그는 배신한 게 아닙니다. 그냥 모른 겁니다. 이분이 제 아버지라는 걸. 최 회장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뭐? 그럼 이 모든 게. 박노인이 최 회장 앞에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25년 전 당신의 사기 때문에 내 아내가 모든 재산을 잃고 투신했지. 다행히 죽진 않았지만 25년간 혼수 상태로 지내고 있어. 내가 당시 금융범죄수사팀장이었지만 당신을 잡을 증거가 부족했지. 하지만 이번엔 반드시 정의를 실현하고 말겠어. 최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박 형사. 맞아. 이제 기억나는군. 경찰들이 최 회장과 정민우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박노인의 눈에는 25년의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번엔 도망칠 수 없어. 최 회장은 경찰에 연행되면서도 비웃었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또 풀려날 테니 기다려라. 그러나 박준혁이 태블릿을 보여주었습니다. 새로운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당신의 해외 계좌 내역과 지난 5년간 150명의 피해자 명단. 이번엔 빠져나갈 수 없을 겁니다. 한 달 후 탑골공원에서 박노인은 다시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김할머니가 공원 벤치에 앉아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최 회장 일당이 모두 구속됐고 피해자들에게 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래요. 최 회장의 해외 자산도 모두 동결되었고요. 박노인은 무심히 바둑알을 놓았습니다. 고맙네. 자네 도움이 컸어. 25년을 기다리셨으니 이제 마음이 좀 편하세요? 박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수는 했지만 내 마음속 빈자리는 여전하네. 그녀가 눈을 뜨지 않는 한. 그때 박준혁이 급히 공원으로 뛰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노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바둑알이 떨어졌습니다. 너희 어머니. 설마. 어머니가 깨어나셨어요. 25년 만에 의식을 되찾으셨대요. 방금 전화가 왔어요. 박노인의 굳은 표정이 무너지고 주름진 얼굴 위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정말이냐? 네.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라고 하셨어요. 어서 가요.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바둑판을 정리했습니다. 김할머니가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가세요, 박 형사님. 25년의 기다림이 끝났네요. 요양병원 병실.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에는 창문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앉아있는 노년의 여인이 창밖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백발이 되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많이 기다리셨죠?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박노인은 아내에게 천천히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기다림이 끝났어. 이제 다시 시작이야. 병실 창문으로 더욱 밝은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25년의 기다림과 인내 끝에 정의와 재회가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박노인 부부의 옆에 선 박준혁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준혁이에요. 그녀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준혁아, 많이 컸구나. 경찰이 됐다면서? 아버지처럼? 네, 어머니. 아버지처럼 정의를 지키는 경찰이 됐어요. 박노인은 아내의 손을 꼭 잡은 채 말했습니다. 당신이 잠든 동안 우리 아들이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 내가 못다 한 일도 다 해냈지. 알아요. 제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모든 걸 들을 수 있었어요. 당신이 매일 병실에 와서 해준 이야기들, 준혁이 소식도 모두 들었어요. 박노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랬군요. 그럼 내가 최 회장을 잡겠다고 약속한 것도 들었나요? 네, 들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해낼 거라고 믿었어요. 25년 동안 단 하루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박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집으로 모시고 갈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 있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이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한 거니? 박노인이 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내가 두 가지 일을 했어요. 낮에는 은행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 경비로 일했죠. 당신을 포기할 순 없었으니까. 병실 문이 다시 열리고 김할머니가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김미영 경감입니다. 박 형사님의 동료이자 친구로서 정말 기쁩니다. 박노인의 아내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남편을 도와주셔서요. 김할머니는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오늘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왔어요. 최 회장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딱 사모님께서 혼수 상태로 계셨던 시간만큼이요. 그리고 피해자 전원에게 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박노인은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의는 늦을지언정 반드시 실현되는 법이지. 한 달 후 탑골공원에는 많은 노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노인과 그의 아내, 그리고 김할머니가 노인들에게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상품은 의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원금 보장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한 노인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노인네가 어떻게 사기꾼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박노인의 아내가 답했습니다. 의심스러운 투자 권유를 받으시면 즉시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문의하세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의가 끝난 후 공원 벤치에 앉은 박노인 부부. 봄꽃이 만발한 공원의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이렇게 공원에 앉아 있으니 어떤가요?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네요.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정의감 넘치고 따뜻한 그 모습 그대로. 박노인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남은 시간 행복하게 살아가요. 더 이상의 복수나 슬픔은 없이. 멀리서 박준혁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품에는 작은 강아지가 안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을 위한 선물입니다. 이제 같이 산책도 하실 수 있게요. 세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고 강아지도 기쁘게 짖었습니다. 탑골공원의 노인들은 이 가족의 모습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이 평범해 보이는 노부부가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기다림과 투쟁을 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과 정의가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박노인은 25년간의 고통과 인내 끝에 드디어 진정한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과의 재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였습니다. 우리 같은 노인들도 무시하면 안 되는 법이지. 박노인은 아내와 함께 걸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